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영현 목사님 또 너무 귀한 사역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홈레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드럭 프로블럼이에요. 거의 다 드럭 프로블럼이고 중독 문제인데, 목사님이 정말 그 젊은 어린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레지던셜 그런 테라피 이걸 수년간 하시면서 오늘 그런 그 드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리하고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멀리서 운전하고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숨은 팬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래서 만나 뵈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또 몇 주 되나? 한 달 되나요? 그래서 만나 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받아주시면 멤버로 60대 이상 이제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80입니다. 그렇게 안 되죠? 네. 다행스럽게도 그죠? 네, 그래서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늦게 목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69년도에 왔으니까 참 오래전에. 여러분들 아마 69년도에 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차차 이제 우리 서로 알게 될 길을 바라고 오늘 수유 우리 사모님하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 모세도 80부터 시작이다. 좀 활동을 좀 쌓이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실정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그 우리 수유 사모님 같은 분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캠핑할 때 좀 오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잘 맞질 않아가지고요.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일 심각한 동네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대한 뚝이 있는데 우리 수유 사모님이 이걸 하나 밑에 구멍을 하나 내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세요. 거기서 협력해서 구멍을 뚫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할렐루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한 이 30년 이제 이 마약 관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왔는데 이제 나눔 성교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한영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사서 이제 로온도 받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필렌에서 지금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셜 프로그램 한 12년 했는데 그 기간은 제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이 얼마큼 심각한 이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패한 얘기밖에 할 게 없긴 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래도 실패한 것을 얘기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뭐 나는 전개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UCLA에서 이제 그 알코올 마약 그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교육 그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기 서리토스도 한번 제가 부모님 대상으로 한번 와서 시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요 도서관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서리토스에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마약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된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사탄의 세력의 이 숙주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약만큼 사탄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요. 이 마약과의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수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몇 사람 건져내는 그런 수준이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이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마칼레지 이거는 이제 그 약물의 종류 뭐 이런 그 영향,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파마칼레지예요. 이거를 한 학기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한 학기 하는 거를 그냥 1시간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운슬링은 이 파마칼레지에 대한 이제 약물에 대한 그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안 후에 중독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카운슬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핀란드에서 내려와서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지금 인도 그 목사님이 만들고 계세요.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그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왔던 이 모든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클래스 이런 것은 이것은 기반을 해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패스터 존 목사님하고 콜라보레이트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1일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months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역자들 그 사역을 하실 분들을 지금 이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올해 24년도의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가 이제 1969년도, 70년도, 1996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1970년부터 이 마약이 심각하게 미국에서 노출되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제 이 나눔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 그때 마치 막 베트남 그 보트 피플이 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 갱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또 한 20-30개 갱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그 갱단이 가입하면서 자기 집을 타겟으로 해서 또 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 오픈하게끔 그래서 도둑을 막게끔 그렇게 해서 이 갱단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몽땅 도둑질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흥청망청 이제 쓰고 하는 이런 패턴까지. 그래서 97년도, 2000년도 그 사이에 굉장히 그 고래타운에 그 마약과 갱들이 심각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골목골목마다 심각하게 그 마약들이 퍼져가지고요. 미국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이게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밑에 지하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 한국이 6대 이제 산업 국가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관광들이 오죠. 그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저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 소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호했던 그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한국에 또 똑같은 이런 그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그 훈련에 이제 들어 있으면서 이런 세미나를 자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옛날에 쓴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새로 프레시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일서 1장의 4절을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영생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혹시 기억하세요? 운을 띄워드리면 아시겠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다 영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사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났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것을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그분들에게 알려줘서 그분들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사역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끝나면 마약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 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마약이라 그러면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식이 있는 건지 이 마약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이거 밖에서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예. 1번. The effects of smoking pot can last for 2 days.
스모킹 팟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세요? 팟은 뭔지요? 아세요? 마리화나. 네? 이렇게 팟, 마리화나. 마리화나. 팟은 마리화나요? 네. 네, 마리화나. 마리화나를 피우면 이틀 동안 그게 몸에 남아있다. Yes or no? Yes or no? 맞는 것 같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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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마리화나를 피우면 몸속에 이게 마리아에는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게 THC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쉽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그 담배는 무슨 성분이 있죠? 니코틴이 있죠. 커피에는 뭐가 있죠? 카페인. 그거 마찬가지로 마리아나에도 그런 성품을 우리는 THC라고 해요. 예, 그래서 테트라 뭐라 그러는데 THC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체내에 남아 있어요. 참고로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몸에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남아있다. 남아 있다. 예, 그것처럼 마리아나도 피우면 체내에 얼마 동안 있느냐? 한 3, 4주 있어요. 3주 정도 있어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 THC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지나야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다 다르고 지금 그것을 안 하면 withdrawal symptom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담배 피우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마리아는 어때요? 금단 현상이 안 생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마리아나를 피워도 담배보다 좋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금단 항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를 피우면 두 번째 한번 질문 누가 읽어보시고. 초콜릿과 마리화나는 똑같이 자극을 머리에 준다. 예스냐 노냐? Yes. 노예요? 네? 똑같지는 않아요. 초콜릿과 마리화나? 네, 마리화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금단이 초콜릿도 브레인에 영향을 줘요. 슈가도 영향을 줘요. The same receptor. 3번. 캠페인이 More caffeine, more office coffee, make up or new homemade coffee bar. Which has more caffeine? Office one or Starbucks? 스타벅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HC의 경우는 15%부터 75%까지 그 농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4번. 엑스타시라고 한번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엑스타시는 이 사이코테라피스트한테에서 시작했는데 empathy training in marriage counseling. 그러니까 결혼 상담소에서 쓰는 약품이다. Yes or no? 아닌 것 같아요. 네? No. Yes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섹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 섹스타시라고 해요. 그래서 불감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스티뮬런트. 그다음에 그 정도는 하죠. 그다음 거는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넘겨 보실래요? 다시. 처음이요? 테스트요? 5번? 다시. 1번? 넥스트 원. 5번? 넥스트로 하세요. 그냥 그건 패스하고 그만하죠. 테스트는 그만하고. 5번? 중독? 중독의 과정 이것도 빼버리고요. 중독의 과정 이것도 빼시고요. 아주 오늘은 그 약물에 대한 것만 좀 하시면 드리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약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국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이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약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버먼트의 경우는 한 5가지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5 스케줄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성품, 마약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봐요. 알코올이 저희 한국말로도 안 나오고 영어로 이 다우너라는 말을 쓰고요, 어퍼라는 말을 써요. 다우너라고 하는 말은 어퍼라고 하는 것은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흥분제가 있고 안정제가 있어요. 그렇게 흥분제냐 안정제에 따라서 마약을 구별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마약이 자연산이냐 아니면 맨메이드냐, 사람이 만든 거냐, 케미칼이냐 하는 것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가버먼트 이거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효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와서 마이크 가지고 들고 왔어요. 마이크 들고 마이크 뺏어야 내가 돼요. 보면서 하는 거. 이쪽 앉으시는 줄이 작은데 이쪽에서 이걸 보고 하셔도 돼요. 줄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보실 때 이쪽을. 그래서 보면 1번 효과에 대한 것, 그게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 약물이 안정제냐, 안 그러면 흥분제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1번이고요. 바이 프로덕트 생산, 이게 원료가 자연이냐 아니면 만들었느냐, 케미칼이냐. 세 번째는 정부에서 구별하는 것. 네 번째는 이게 합법적이냐 불합적이냐. 이제 이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합법적이냐 불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처방량이냐 아니냐 하는 게 달라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3번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이 5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제일 전염성이 심각하고 또 이 독성이 더 얼만큼 더 심각하냐에 따라서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중독성이 심하고 치사율이 높고 그런 것을 1번이라고 해요. 거기에 사실은 근래와 오기 전까지는 마리화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LSD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약물이 어떻게 보면 코케인 이런 것들은 그 중독성이 심각하고 그렇지만은
약물을 병원 그 환자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코카인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인하고 그 다음에 양귀비에서 나오는 것들은 몰핀 같은 것들은 병원에서 그 마취제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합법적이냐 아닌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발 부닥 이게 이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술은 안정제인가 흥분제인가? 흥분제. 네? 한번 들어보세요. 흥분제다. 안정제다. 네, 안정제입니다. 담배는 흥분제인가? 안정제인가? 안정제. 안정제인가? 손 들어보세요. 흥분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흥분제를 소위 우리 보통 쓰는 그 단어로 이 사회에서는 그걸 어퍼라고 그래요. 흥분제, 스티뮬런트, 자극제다. 예, 자극을 시키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코케인은 흥분제인가 안정제인가? 몰라 헷갈려요. 코케인, 스티뮬런트는 아닌가? 스티뮬런트? 그거는 안정제. 스티뮬런트입니다. 스티뮬런트. 야. 예. 그리고 이 몰핀은요. 안정제. 안정제인가? 예. 안정제. 네, 안정제. 예, 헤로인은요. 모릅니다. 왠지 헤로인이 몰핀이니까 양귀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그다음에 펜타놀은 흥분제입니까? 안정제입니까? 흥분제 같은데요. 네? 흥분제. 예. 그게 다 양귀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펜타놀, 양귀비 쪽에서 나온 거는 케미칼이지만 어쨌든 그 성분이 그래요. 그다음에 몰핀. 몰핀도 안정제고요. 그 다음에 또 헤로인도 안정제예요. 네? 안정제. 네. 이게 오피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피움. 네. 오포이드. 이게 다 안정제 계통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셔도 이미 여러분들은 약물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돼요. 네? 이 성품에 대해서 아시면. 그죠? 슈거는 어떻게요? 슈거는 안정제입니까? 흥분제입니까? 네? 흥분제. 네, 흥분제입니다. 초콜릿은 어떻습니까? 흥분제입니다. 네. 커피는 안정제. 안정제입니까? 흥분제입니까? 흥분제. 안정제. 뭐예요? 그렇죠? 자반하죠. 커피는 마시면 안정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이 됐을 때 그래. 그걸 먹어야 안정이 돼요. 흥분제입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아시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걸 한번 또 스타디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가장 치사율이 많은 거 지금 아까 이 어나운스에 나오셨는데 펜타놀이 치사율이 제일 많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의 작년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냐면 3만 명?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이거 전쟁에서 죽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따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펜타놀 같은 것들 그 종류가 많거든요. 컬러도 많고 왜냐하면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컬러를 집어넣어서 아주 팬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타닐을 만들고 또 유통하고 공급받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 SNS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LA를 거쳐서 DC로 가고 동부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 약물들이 있고요. 적게 사용하는 그 약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의 그 기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정제를 좋아하고요. 어떤 데는 흥분제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마리아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리아나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젊은이들이 속고 있는데 그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담배보다 안전하다, 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마리아나가 한국에서도 키웠거든요.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게? 양귀비. 마리아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대마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가 대마예요. 대마.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게 그것은 근래 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마취 현상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양귀비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양귀비를 키워가지고는 그거 말려놓습니다. 그걸 말려놓고서는 소화가 안 됐을 때, 머리 아팠을 때 그걸 다려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배 아픈 것도 나았고 만병통치를 썼어요. 코케인이 그래요. 코케인이 여러분들 이름 코카콜라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게 바로 코케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케인을 집어넣어서 만든 음료가 코크예요. 그리고 코케인이 불법화되면서 이 코카에 코케인을 집어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체된 게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에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그래서 데브린이 이 모든 드링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카페인이 들어가요. 각성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 섞어서 만들어 놔요. 그 음료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미에서 플랜테이션을 할 때 그 임플란테이션 재배시켰을 때 코케인을 임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안정을 얻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치시켜서 그 폐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약물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뭘 하죠? 인디안들이 이 춤을 추고 할 때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근데 춤추고 할 때 그때 뭘 썼어요? 담배. 그 사람들이 다 약물을 썼어요. 인디언들이 마리아나도 썼을 거고 코케인도 썼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제 여기 이 성통에 대해서 마시면 이 약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substance,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substance.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가 됐습니까? 어떤 부위가 있습니까? 브레인. 브레인.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알코올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를 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알코올. 네? 키니야, 브레인이야. 일단 하여튼 이 substance는 말이죠. 브레인에 공격을 해요. 왜 브레인을 공격을 하는 거냐면 이 브레인은 뭐가 있습니까? 브레인은 케미스트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도파민도 있고, 네? 세로토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무엇을 분비하느냐, 뭘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페인이 감소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교통사고 났어요. 네? 근데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난 날 당시에 통증이 심해요? 그 다음날 통증이 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통이 사고 났을 때 뇌에서 분비를 팍 분비시킨다고요. 그래서 안정제를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제가 나오면 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물질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서 유토피아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 약물을 그 브레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그죠?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브레인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흥분이 되니까 기분 좋다,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알코올은 먹으면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까 테스트했을 때 대답했던 것처럼 알코올은 흥분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알코올은 안정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술 먹으면 자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잠이 안 오면 뭘 마셔요?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고 하는 말을, 이게 술 없으면 못 자 하는 말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한다, 장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브레인이 약아요. 브레인이 굉장히 셀피시하거든요. 그 인지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약물이 들어오네? 그러면 내 자체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브레인에서 이 도파민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겠네? 하고 안 만들어요. 근데 그게 심각해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술을 안 마셔도 술을 안 마시면 도파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 중독자들이 불면증이 심각해요. 왜? 브레인은 케미스트리가 고갈되거든요. 이게 술이 는다고 하는 말을 쓰죠? 네. 그런데 술을 늘리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생기게. 한 잔 마실 때, 안 생기니까. 한 잔 마실 때 화면이 안 그 케미스트리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잔, 세 잔 마셔야 세 잔 마시는 것은 내가 생산되어 있는 그 남은 생산된 그 케미스트를 지어짜요. 그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고갈이성이죠. 네. 그 리저버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지어짜는 그런 그 상황이 되면 술을 많이 마셔야 그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많이 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손상되겠어요? 네. 모든 이 신체의 organ이 상해요. 그래서 수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마약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마약, 그러니까 substance, mind changing substance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펜타닐 만들었는데. 어떤 종류냐고? 네, 어떤 종류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피오이드 안정제, 대통령? 안정제 종. 안정. 안정제 종류. 아니, 어떤 특정한 뭐 약물, 어떤 약, 오피엄? 오피오이드?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펜타닐이라고 넘버원. 가장 심각한 약물이 알코올입니다. 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심각한 약물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술이 아니 담배예요. 네. 술, 담배가 가장 심각한 약물.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은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마리화나도 아마 세 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가장 심각한 약물인데 그것을 우리는 허용을 해요. 제가 혼을 났어요. 제가 연목회에 참석하는데 우리 연목회 회원을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연목회에서 이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약물이 술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술하고 담배 때문에 사회적인 코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코스가 그러니까 the cost of society 이 economic loss가 얼마냐면 181 빌리언이요. 담배는 어때요? 담배도 똑같아요. 180 빌리언 per year. 그 181 빌리언 달러가 알코올 때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담배 때문에 나가요. 제가 이제 이 담배 때문에 병원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왜 코스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호스를 끼우고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담배 때문에 오는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스테노시스. 호흡을 못 맞추고 하는 건 그런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혹시 가정에 홈바 있으세요? 홈바라고 하면 모르시는 걸 보면 술이 안 가고 오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여기 보면 그 홈바가 있어가지고는 거기다 술을 싹 진열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집에 오면. 예. 그것이 바로 세컨 제너레이션을 죽이는 길이에요. 술, 담배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즘은 술, 담배 플러스 마리아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합법적이니까. 그리고 속거든요. 마리아는 아주 괜찮은 거야 하고. 예. 그래서 마리아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나는 지금 우리가 대마초라고 하는 것,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기르는 것,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THC는 대개 한 10%, 한 15%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피우면 좀 기분이 좀 나아지고 하는 그 렉스 되는 건 있겠지만은 지금은 몇 %까지 그걸 THC를 해서 마리아나를 만드느냐? 75%까지. 와.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아주 요상한 그 약물이 돼서 이게 다른 약품하고 이게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효과가 증진돼 가지고요 심각한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한 걸 제가 경험을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약물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이. 네. 엑스탁시. 그래서 마리아나와 PCP를 섞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나에다가 이 방부제라고 해요. 임바밍 리퀴드. 그 임바밍 하면 그 시체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시체에 바르는 그 리퀴드가 그것을 사용해서 PCP를 사용하는 다른 액시드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리아나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이 마리아나를 피우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우리 애가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애가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걔가 뭘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뇌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거고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막 천사들이 날아다닌다고,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뭐예요? 근데 그 마리아나하고 PCP를 합해서 그걸 절여서 말려서 피우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Angels Dus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엔젤 천사들이 이 더스트니까 그 먼지 같죠. 이 우주에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온 지면에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give me 20 minutes or I will show you, I will bring to the spirit experience. 그러니까 천국의 경험을 시켜주겠다고 그 야금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약물이 심각한 정신적인 착면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마리아나를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P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환상을 보고 환청을 이렇게 보는 것, 환시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 신체적으로 보면 이 호흡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마리아나 때문에 호흡이 문제가 생긴 그런 청년들도 많고요. 제가 주변에 마리아나밖에 안 했는데도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그 청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나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마리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숏텀 메모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디다 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마리아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련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실수를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안을 피우면서 지금처럼 마리안은 괜찮아, 안전한 거야. 그 얘기를 옆에서 하길래 너 셔터 메모리 괜찮아? 그랬더니 그때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둔지 못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마니까, 그죠? 마취를 시키니까 그게 계속되면 브레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고 뇌에서 그렇게 자꾸 전달해줘요. 그럼 비교가 할 필요가 없죠. 잊어먹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현상이 이 마리아나를 통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옛날에 이 마리아나가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마리아나를 통해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이 마리아나 그걸 가지고 달러를 만들었다고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호대, 그것도 만들고요.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로프도 만들고요. 이 마리아나가 굉장히 유용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안을 많이 재배했어요. 지금 우리 저희 워싱턴 그 대통령도 마리아나 밭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마리아나가 굉장히 유용한 식물인데 그것이 또 오락으로 사용됐을 때는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사람들에게 줘요. 막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마리아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지금 마리아나.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가 절대로 안전한 그런 이 약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주변에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잘못. 근데 왜 이 마리아는 그 다른 그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금단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 약물이 알코올은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 발작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품을 좀 잘 아시면 그것이 다른 약물하고 연결했을 때 그리고 알코올하고 섞어서 피울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신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조심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정도만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지금?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저희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연생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냐 하는 그 기준을 보면 양귀비는 자연산이에요, 연산 아니에요? 자연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비에서 추출한 것이 몰핀이고 헤로인이고 펜타닐인데 펜타닐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펜타닐은 지금 그 양귀비 몰핀의 50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100배의 그 강도가 있고요. 헤로인의 50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질의응답을 지금 갖는 시간을 좀 갖고요. 이제 먼저 그 잠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김기동 목사님 오늘 이거 찍어주셨는데 촬영 같은 또 목사님하고 또 선후배 네. 사이라서 이제 김기동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예. 현재 세리토스 충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예. 14년 동안 일본 선교 네, 갔다 오셔서 예. 박수로 환영. 그리고 우리 그 주 목사님 이렇게 랜디주 목사님 오셨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그 사역하시는 거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니 CBD 오일은 그럼 그 마리아나에서 추출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인체에 어떤지요? 그 오일은 그 중독성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약물로 많이 쓴다고 그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독성에 관한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네. 좀. 저도 하도 요즘에 마리아나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미국사에서 막 이슈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마리아나 대학이 한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뭐 덴버하고 워싱턴 이렇게 해서 거기 어떤 교수가 와서 무슨 세미나하는 걸 제가 관심 있게 가서 많이 노트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 메디칼용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어느 목사님의 누님분인데 암이 났어요. 이 4기 거의 되는 자궁암인가 그랬는데 얼마 전 얘기예요. 치료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또 얘기 한의사들 주변에 들이 있는데 그 한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병들 그런 병들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무슨 뭐 항암 이런 거는 잘못하면 더 위험하다니까 그 한의사들이 그런 걸 좀 섞어가지고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본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는 걸로 얘기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의료용으로는 그동안은 굉장히 일찍부터 허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마리아나에는 5천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락용은 이제 근데 오락용이 제일 최근에 이제 그게 허가가 된 걸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5천 종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고 이제 하여튼 좀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용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데이터들이 있던데요. 그 제가 그때 몇 시간짜리를 몇 번을 통해서 하여튼
10시간 이상을 그 세미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봐서 제가 노트 필기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분야에 대해서요. 맞아요. 예, 예. 네, 맞아. 네. 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코케인도요. 네. 그 의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코케인도요. 네, 그래서 그 약품을 만드는데 코케인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스케줄 할 때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것, 양귀비도 마찬가지예요. 몰빈으로 쓸 수 있는 건 그 의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스트리트에서 쓰는 거 있는 거죠. 한 5천 종류가 있다니까요. 네, 지금 그걸 잘 일리걸 활용하는 한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약물들.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 하는 그 과정이 전혀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리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주로 다루고 있는 거죠. 혹시 또 질문? 네. 박세영 목사님. 저는 연목회는 안 나갔어요. 나가서 선배시죠?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제 질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브레인이 세 군데 있거든요. 헤드 브레인도 겉 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트 브레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뉴런이 많습니다. 헤드 브레인처럼 뉴런이 더 많은 데가 겉 브레인이거든요. 겉 브레인이 95% 도파민을 내요. 세로토닌은 95%, more than 50%는 도파민이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네. 것인. 저도 영어도 제대로 안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그래서 my voice is off the side all the time, carry my however 근데 그래서 브레인이 더 적게 나오는데도 영향은 더 많이 미쳐서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시나 하고요. 네, 지금 질문을 좀 확실하게 지금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저기 헤드 브레인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장애가 오잖아요. 마약을 했을 때. 그런데 겉 브레인도 있고 세 브레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 뉴런이 많은 곳이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뉴런이 많은 게 브레인하고 하트하고 것인데 겉 브레인이 most 뉴런이 있는 데고 도파민은 50% 이상이 거기서 나오는 곳에서 그리고 또 95% 세로토닌. 그래서 그 마약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겉하고 이런 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브레인만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그 연구하고 이 마약에 대해서는 브레인에 주로 척추신경 그쪽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척추신경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헤드 브레인 쪽으로 많이 주로 연구가 하고 이제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것도 보면 그런 그 헤드 브레인에 대한 것만 주로 다루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나오는 그런 그 모든 케미스트리 그거에 대한 것들이 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 그거는요. 이 브레인은 다 펑션이 있는 거죠. 겉하고 하트는 그 호르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우리 머리가 다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 이 네.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에서 야, 근데 여기서 다 오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네. 디스오럴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 브레인이 펑션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그 분별력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할 때는
이 브레인이 다 디벨롭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에 심각한 그런 심각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40대에 만난 우리 그 청년이죠, 뭐 40대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언제 약을 했느냐면 10대부터 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살, 지금 제일 약물을 접하는 시기가 대략 13세, 14세가 처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양반은 40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시켰는데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저희 레지던셜 프로그램에 이제 몇 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도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간증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10대도 없고요, 20대도 없고 30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20대가 없었으니까. 30대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공부는 별로 안 했어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그 같이 이렇게 교실에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그 인격 형성의 파운데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화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물에 다 시간을 썼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돼서 청소년 때, 특히 티네이저 때 이 약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저는 여기 이런 저 호르몬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뇌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약물하고 연결돼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추 신경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분비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프론탈 로브. 그래서 그거가 지금 이 기름이죠. 판단력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니까 자꾸 마취를 시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는 30이고 40인데 그 멘탈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10대 이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펜테놀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게 조그만 소량으로 해더라도 이게 치사율이 심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또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죽어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마취제 종으로는 특히 몰핀이나 헤로인 같은 거는 신체적으로 아파요.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단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견뎌요. 그걸 견뎌야 되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금단현상은 withdrawal symptom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 몸에서. 근데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금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다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위드럴 심틈을 이렇게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 오케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예방 차원으로 그 젊은 지금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많이 컸겠고 그래서 그 예방 차원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읽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방 차원에서 성경 읽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설문조사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본인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성경을 평소에 읽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준양 구목으로 하지 않고 젊은 설문들을 통해서 우리 이따가 신자들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예, 그렇게 할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 김기동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고 우리 바로 신교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등에 주신 귀한 하나님 사명, 구원의 나팔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사명감을 가져서 이곳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녀, 우리 사모님 또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신 우리 목사님 참 마지막 때 귀하게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